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6월 4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 2시 30분을 막 지나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관련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당연히 결론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결론이 나지만은 사실 미국의 증세 부분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장 시작 전에 뉴욕 증시 마감과 관련된 방송에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좀 추가적인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한 3개월, 4개월 전에도 한 차례 소개를 한번 해드렸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글로만 설명을 좀 드렸지 이렇게 방송을 활동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전달해 드린 적은 없습니다. 블로그 등을 통해서 글로만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 내용과 곁들여서 과연 이 증세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나라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기업들에게 악재인지 아니면 호재인지 이 부분을 갖다가 설명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약은 그래요.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최초에 2조 1천억 달러 규모였었죠. 2조 1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정책을 내놨고 그 뒤로 대략 한 달 전쯤으로 기억되는데 1조 7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을 갖다가 마련을 했습니다. 축소한 거죠. 그러다가 지난 6월 3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아마도 6월 4일 새벽 정도였을 것 같은데, 이 6월 3일 아마 밤 늦게였을 거예요. 거의 12시 전후. 1조 달러 규모로 줄였어요. 1조 달러 규모로 줄였습니다. 1조 달러 규모로 줄이면서, 1조 달러 규모로 줄이면서 또 한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원래 인프라 투자에 재원을 마련하는 데는 증세를 갖다가 이용하겠다라고 해서 계속 밝혀왔죠. 이 부분은 결국에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세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컸어요. 자, 이 증세는 현행 21%에서 28%까지 증가시키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28%를 갖다 무효했어요. 현행 21%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시장에서는 환호성을 내밀었죠. 환호. 증세안이 없어졌어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뒤에서 제기된 거 하나가 숨어 있었어요. 뭐냐면은 최저 한도라는 거를 갖다 시행을 하겠다. 최저 한도를. 현재는 최저 한도가 없었나 봅니다. 최저 한도가. 최저 한도를 갖다가 15%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15%로 제시했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죠? 나스닥, 그리고 나스닥에서도 이제 좀 세부적으로 주요 대표적인 그런 빅테크와 그 다음에 IT 기술주, 즉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런 것들이 우르르르 차익 실현하면서 물량이 떨어졌습니다. 왜 그렇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아침에? 혹시 그 방송을 안 보셨나요? 안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자,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아침에 설명을 좀 드렸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라 퀄컴이죠. 퀄컴의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퀄컴 같은 경우 1분기에 납부한 법인세가 몇 퍼센트냐면은 이익의 5%밖에 납부를 하지 않았대요. 자, 그리고 우리들이 관심을 가장 많이 갖는 기업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3위 기업입니다. 삼성전자 1위, SK 하이닉스 2위.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주가가 마이너스 2.75%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제가 몇 퍼센트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1분기 법인세를 갖다 7.5%인가 7%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여튼 7%인지 7.5%인지 요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21%의 법인세라고 하더라도요, 이리저리 혜택을 받으면서 감면 혜택을 받으면서 실제로 내는 것들은 굉장히 적었어요. 그럼 도대체 21%의 세금을 납부하던 기업이 있긴 있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그거 혹시 아십니까?
뭐냐면은, 왜 이런 거 있죠? 예, 그, 뭐죠? 우리나라에서도 감면 혜택이 있죠. 예, 벤처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IT 기업이나 혹은 인터넷 기업 이런 그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근데 전통 기업들에 대한 감면 혜택 전 거의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예.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전통 산업 같은 경우는 이 감면 혜택이 거의 없이 거의 풀로 채워가지고 법인세를 내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요 사례를 가지고 소개를 좀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 3, 4개월 전쯤에 제가 그거를 찾아보려는데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블로그에서. 예, 3, 4개월 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은 크게 연연하지 마라. 라는 식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아마, 이거 들어본 것 같은데, 본 것 같은데, 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자, 이 부분을 갖다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지난해 11월 초였죠. 11월 초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현 바이든 대통령 간의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공화당의 트럼프, 공화당 지지층은 전통산업이 강세죠. 전통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이 공화당 지지층입니다. 이미 잘 알려져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에너지 관련 기업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면 뭐 에너지, 부터 해가지고 뭐 일반 제조 그런 기업들이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층이죠. 물론 뭐 방산 이런 것도 있겠지만 당연히. 그럼 민주당 쪽은 어디죠? 민주당. 민주당 쪽은 당연히 어디입니까? 빅테크나 IT 기술주 이런 데들이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자, 월가는 어디입니까? 월가. 기억들 하십니까? 월가는 공화당 쪽이죠. 공화당 쪽입니다. 그런데 이 월가가 하도 트럼프 트위터에 하도 시달리다 보니까 이런 불확실성보다는 차라리 어떤 규제 압박이나 이런 게 강하더라도 좋으니까 좀 편하게 좀 경영을 했으면 좋겠다. 뭐 트위터에 갑작스럽게 이거 한다 저거 한다 너무 불확실하다.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월가에서 의외적으로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 바 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죠.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어제 밤인가요? 공화당의 맥코널 의원하고 협의를 하는데 여기다가 1조 달러 규모의 정책, 법안을 갖다가 인프라 투자 법안을 갖다가 제안을 했단 말입니다. 다시 제안을 했단 말입니다. 그걸 받고 최저 한도를 갖다 15%로 정하겠다라는 것까지 같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희망적이길 바란다 라고요. 기존에는 무조건 반대다 라고 했죠. 근데 희망적인 거를 갖다가 보겠다. 희망적으로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되길, 합의가 되길 희망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자, 이건 뭡니까? 증세안 중에서 공화당의 지지층에 속하는 산업들이 거의 뭐예요? 산업에서 거의 이 증세에 대한 압박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민주당 쪽의 지지층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산업, 빅테크나 IT 쪽에서의 오히려 증세 압박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주식시장에 고스란히 나온 케이스죠. 고스란히 나온 케이스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이 부분은 어차피 오전에 제가 장시작 전에 설명한 부분들에 거의 뭐 조금 더 부연 설명했지 거의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고민할 게 있어요. 와, 그러면은 세금이 증가를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익이 줄어들죠. 단기 순이익이 줄어듭니다. 즉 EPS가 줄어드는 꼴입니다. 그죠? EPS가 줄어드는 꼴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EPS가 줄어드니까 전망치가 하락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은 빅테크 기업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이런 기업들의 목표 주가가 줄하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그런 요인이 아닐 수 없어요. 당연히
당연히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마이크론과 나 아니면 뭐 퀄컴,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보면은 필라델피아에 속한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종목 중에서 오른 종목이 하나였나 두 개였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깝깝스럽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여기서 하나,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되면은 우리들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뭐죠? 세금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투자가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죠? 클라우드 서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즉 고성능 서버용 디램의 그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나 아니면 SK 하이닉스의 어떠한 향후 실적 전망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예. 그런데 저는 이렇게 안 봐요. 예, 저는 이렇게 안 봅니다. 계속 긍정적인 시각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만 아닐 뿐이다. 모르겠어요. 지금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당연히 틀릴 수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어차피 집값게 올라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차피 집값게 올라봐야 85,000원에서 8만원 사이, 예, 박스권 아니겠느냐.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집값게 올라봐야, 예, 뭐 얼마입니까? 13만 한 3,000원, 5,000원 여기선을 넘을 수 있겠느냐, 한 방에. 그럼 결국에는 뭐죠? 밑에서 또 추가적인 조정이, 박스권 조정이 나오겠다 이거예요. 아니면은 살짝 다시 눌러가지고 쌍바닥을 만들어 주던가. 예. 자, 이게 지금 제가 181선으로 해놨죠? 181선을 161선으로 바꿔볼게요.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그럼 어찌 맞아요, 이렇게. 예, 161선. 그러면 121선의 쌍바닥. 이게 내려오든가, 혹은 그 81선이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렸죠. 예, 여기서 이렇게 깨작깨작 거리든가. 요런 흐름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그러나 여기를 이탈해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빠지거나 하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쌍바닥을 맞는다는 건 뭐죠? 반등한다는 얘기죠. 예.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왜 이거를 보느냐. 증세 부담이 커지니까 투자가 위축돼가지고 얘네들의 실적 전망치나 이런 것들이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역이용해야 된다고 봐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이유,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뭐냐면요. 제가 한 3, 4개월 전에 뉴스 하나를 갖다가 공유를 해드렸어요. 예, 뉴스 하나를 공유해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뉴스냐면요. 미국의 전통기업들 있죠. 전통기업들. 이 전통기업들 중에서 어떤 기업이냐면은 주로 에너지나 자원개발, 예, 뭐 석탄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이 기업들이 2020년도 이익분에 대한 배당을 갖다가 어마무시하게 늘렸대요. 예, 엄청나게 늘렸대요. 그래서 뭐 전체 이익에 한 해 당해년도 이익에 뭐 20%에서 많은 곳은 40%까지 배당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2020년 중간 배당도 했겠죠. 예, 엄청나게 크게. 얘네들이 이렇게 배당을 갖다가 확 늘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차피 세금을 낼 바에는 그냥 배당으로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보통 기업이 이익을 내면은 이거를 갖다가 재투자를 하죠. 그죠? 그런데 뭐 자원개발, 뭐 에너지 회사, 이런 회사들은 재투자를 하지 않고 그냥 배당을 해버렸어요. 이 배당을 한 이유가 뭐겠죠? 어차피 세금 낼 거 너무 아깝다 이거예요. 아까우니까 차라리 재투자 안 하고 배당하겠다는 건데, 재투자는 뭡니까? 추가적으로 광산 하나를 더 개발한다던가 산다던가 뭐 이런 내용들일 수 있겠죠. 당연히 이런 기업이니까. 예, 여기에 관련된 투자지 뜬금없이 여기다가 자기네들이 뭐 IT 기업을 인수해가지고 할 거다, 뭐를 할 거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결국에는 이런 거 투자해봐야 앞으로 그린 에너지, 그린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투자해봐야 돈벌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차라리 배당이나 잔뜩 해주자, 이런 논리였대요. 예, 그러면 이거를 똑같이 우리 어디죠? 빅테크 기업들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빅테크 기업들. 자, 증세 압박은 분명히 EPS를 갖다가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증세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아까워요. 그럼 차라리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투자를 더 확대하면은, 예,
어차피 여기 들어갈 거 그냥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기존에 예를 들어가지고 100억 불이 났는데 이 100억 불 중에서 15억 불을 내게 생겼어요. 원래는 한 5, 6억 불 정도만 세금을 낼 거였는데 여기서 10억 불 정도가 늘어난 케이스입니다. 그럼 얘네들은요, 투자를 갖다가 뭐 200억 불을 한 다음에 100억 불을 남길 거를 갖다가 250억 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250억 달러 이런 식으로. 그러면 세금 낼 돈으로 그냥 투자해버리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투자를 또 오히려 더 확대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금 낼 돈이 아까우니까 오히려 이렇게 역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예, 오히려. 개인적으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증세 부분에 대한 압박은 결국에는 증세가 확정이 되면 불확실성 해소로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주요 빅테크 기업들, 뭐 여긴 디즈니 플러스도 있고 넷플릭스도 있고 많은 그런 기업들이 있겠죠. 예, 이런 빅테크 기업들을 비롯한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이 증세를 갖다가 되는 부분을 갖다가 차라리 투자로 갖다 전환하겠다 해가지고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지 여부를 잘 지켜볼 것 같아요. 이러면 서버 쪽에서의 폭발적인 그러한 어떠한 가격, 고성능 디램 가격의 고정가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미래 전망에서. 예. 물론 여기에 기본적인 가정이 필요하죠. 얘네들이 세금 낼 돈을 그냥 투자해버리겠다라고. 자, 이 부분은 매 분기마다 컨콜에서 발표가 됩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잘 살펴보면서 진짜 투자를 더 늘리려고 그러네, 확대하려고 그러네 라는 그러한 게 나오면은 어느 기업에서든 빅테크 기업들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에서 어느 한두 곳에서 세금을 갖다 낼 돈을 갖다가 오히려 투자에다가 더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한다라고 하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도체 무조건 사야 된다고. 예, 좀 오히려 증세를 이렇게 좀 해석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실제로 과거 뉴스나 이런 것들이랑 같이 비교를 해보니까 그럴 듯 싶죠. 예, 그때도 이런 뉘앙스로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아마도 이게 맞지 않을까 좀 싶어요. 이게 맞지 않을까? 예,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설명해봐 드렸습니다. 자, 이상 유민 아빠였고요. 예, 6월에 첫 번째 주말과 휴일이네요. 예, 즐거운 시간 되시고 항상 코로나 건강 유의하시면서 이렇게 한 주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민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